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여기는 지금 프랑스고요. 프랑스 르망 24시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르망 이제 경기도 보고 24시간 내내 붙어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경기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게 엄청난 큰 축제잖아요. 축제가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대 행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르망 24시 경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로 손꼽는 모터스포츠 이벤트예요. 24시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뭔가가 계속 있어요. 저희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찍어야 되는데 안 잘 수 있겠냐? 잠은 자야죠. 그러면 선배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팀? 저는 포르쉐를 응원합니다. 아, 포르쉐. 저는 일단 페라리에 작년에 51번 차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올해도 저는 51번이 우승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작년에는 51번이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보기 좋게 50번에게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작년이 이제 르망이 열린 지 100년이 되는 해였고 페라리가 50년 만에 복귀한 건데 우승을 했잖아요. 101년이니까 51번이 이제 또 우승할 거다. 이번에 르망 24시가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몇 년 동안 르망 24시가 토요타가 단독 출전해서 우승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포르쉐도 빠지고 아우디도 빠지고 뭐 다 빠질 때 이제 토요타가 외롭게 달리면서 우승하던 몇 년이 있었고, 작년부터 페라리가 들어가면서 부쩍 활기차졌어요. 그리고 페라리가 들어가면서 활기를 되찾으니까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BMW도 들어오고 람보르기니, 캐딜락, 또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 팀들을 응원하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어떠한 뭔가 있는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여기는 카사 페라리라고, 페라리 VVIP 고객들을 위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한 3, 4만 유로 한대요. 아, 이게 딱 다르잖아요, 이게. 여긴 있으면 이렇게 선수들이 와서 인사도 하러 오고 여기 나가서 경기를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2층도 있네요, 2층도. 여기가 속도를 줄였다가 막 속도를 내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휘발유 냄새가 확 들어오네, 여기 오니까. 2층이 더 쾌적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2층이 훨씬 잘 보이는구나. 아, 여기가 심지어 피트로 들어오는 데네요, 또 여기가. 감사합니다, 페라리. 띠리링 띠리링. 다음에 몇 번째 오신 거예요, 르망? 두 번째 오는 거죠. 토요타가 멈췄을 때. 아깝게 멈췄을 때. 그날 포르쉐는 1등 못 하나 보다. 그리고 다들 이제 짐 챙기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 바퀴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딱 짐 싸가지고 나오는데 저쪽에도 와 버려가지고 뛰어 들어갔더니 토요타 차가 멈추고 포르쉐가 우승한 날. 그게 진짜 르망 역사상 제 손에 꼽는 명경기 중에 하나예요. 르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봤는데도 재밌었어요. 사실 모터스포츠가 생소해서 그렇지 보면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자주 연출이 됩니다. 특히나 르망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자동차 계속 달리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가 타는 승용차도 24시간 달리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24시간 동안 달리는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죠. 빨리 달리다가 삐끗하면 그냥 리타이어거든요. 적당히 빨리 달리면서 기록을 단축하는 게 중요한데 F1이랑 또 차원이 다른 경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킷이 상당히 길잖아요. 13.65km인데 구간마다 날씨가 또 다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모터스포츠는 바퀴 수를 정하고 합니다. 레그레이스는 다르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바퀴를 달린 사람이 1등을 차지한다. 24시간 동안 누가 멀리 가나 요거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 서킷을 24시간 동안 달리게 되는데 보통 1등하는 차량들이 한 300바퀴 이상을 달리거든요. 그 작년에 우승했었던 페라리 같은 경우 이게 세보면 4,68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걸 24시간으로 나눠보잖아요. 그럼 1시간에 대략 200km를 넘게 달려요.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최고 속도가 320 뭐 이 정도까지 찍으니까, 그리고 그 구간이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중간에 CKN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최고 속도 뭐 340막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CKN이 없던 시절에 그냥 정말 스트레이트였던 시절에는 거기서 근 400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직각으로 꺾이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킹을 하다가 벤츠 같은 차들 막 날아가기도 했거든요. 자동차가 400km 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늘로 뜨게 돼 있어요. 사실 F1 레이스카는 굉장히 가볍고 추력도 좋은데 오픈휠이에요. 저항이 생기는데 르망 레이스카는 휠이 다 감춰져 있고 상당히 유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두 차를 붙여보면 르망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르망 경기차들 이렇게 보면은 뒤에 여러 가지 공기 역학을 위한
에어로 파지는 핀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다운포스를 위한 이런 날개들이 달려있는데 르망 경기차들 보면 세로로 딱 하나 붙어있는 게 있어요. 직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직진성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세로로 달려있는 핀들이 있는 게 또 르망 경기차들. 양산차 중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가 그런 핀이 있어요. 이게 F1 경기 같은 경우는 22대인가? 뭐 이렇게 달리잖아요. 한 팀당 2대씩 나오고 네, 르망 경기 같은 경우는 한 70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클래스가 다양하게 전부 같이 뜁니다. 보통 세 가지 클래스로 나뉘는데 제일 빠른 거부터 정리해드리면은 하이퍼카 클래스가 있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두 종류죠. 완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LMH가 있습니다. 토요타, 페라리, 푸조 이러한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해진 차체를 받아서 엔진 튜닝을 하고 디자인을 새로 하는 LMDH가 있습니다. LMH는 670마력 이하 그리고 무게는 1030kg 이상 요기에 맞춰서 빠르게 달리는 차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레귤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무게랑 마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LMDH랑 LMH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 LMH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뭐 전륜에다 넣든 후륜에다 넣든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LMDH의 경우는 뒷바퀴에만. 그래서 LMDH는 후륜구동이고 LMH는 사륜구동이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출력 자체도 LMDH는 좀 약한 편이고 LMH가 출력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편입니다. 레이스 때는 어찌 보면은 LMDH가 느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얘가 풀파워로 달리게 되고 LMH가 조금 조율을 하게 된다면 서로 비슷하게 초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LMH가 더 성능이 우수하지만 LMDH가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페라리는 르망에서 상당한 강자였는데 65년도까지도 막 연속으로 막 5년 우승하고 막 이랬었죠. 66년에 갑자기 포드가 우승하는 바람에 페라리가 그 이후에 약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는 그 이후로 한 3년인가 또 연속 우승을 하죠. 3년 우승을 연속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우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럽 회사들이나 유럽에 있는 레이싱 팀이 대부분 우승을 했고 동양권에서 우승한 게 이제 마츠다가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우승을 해버린 적이 한 번 있죠. 그리고 이제 토요타가 몇 년 동안 우승을 했었는데 작년에 페라리가 들어가면서 토요타를 꺾고 우승을 하면서 올해 많은 회사들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토요타 하면은 사실 하이브리드의 원조잖아요. 근데 르망은 하이브리드가 없으면 이제 우승하기 힘든 구조고 내구성 하면 사실 그것도 토요타잖아요. 그쵸. 양산차에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다 이제 르망과 잘 어울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토요타이기 때문에 얘네 우승하는 건 당연한데 페라리 내구성 기대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페라리가 갑자기 그런 시스템을 다 보유하고 나와서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였고 올해는 그래서 람보르기니도 나왔고요, BMW도 나왔고 작년에는 캐딜락이 좀 운이 안 좋았다. 초반에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올해는 또 캐딜락이 좀 털갈고 나왔다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참고로 역대 르망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회사는 포르쉐입니다. 르망 초창기에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싹쓸이를 하다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벤틀리가 초창기에 또 많이 해먹고 그 다음에 제규어가 많이 해먹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F1 그랑프리에 좀 올인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르망에 와서 싹쓸이를 했었던 회사이기도 했었고 뭐 역사가 100년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회사 쌍용 자동차가 르망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쌍용 자동차가 클래스가 좀 낮은 클래스인데 르망에 나와서 완주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레이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르망 같은 경우는 WEC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이라는 이 피아가 주최하는 그 대회의 한 라운드예요. 이 르망이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WEC를 우승해도 르망에서 우승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WEC에서 우승을 못해도 르망에서 우승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만큼 모든 제조사들이 르망의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고 상징성이 큰 대회다. 이 르망 경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규모도 규모지만 전 세계 잘 사는 분들 다 여기 와서 저 르망 공항에 제트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오늘이에요. 제트기뿐만 아니라 또 헬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헬기가 주차장처럼 돼 있습니다. 유럽의 구호들이 르망 24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 있지만 가건물로 지은 겁니다. 르망 24시를 위해서 며칠 동안만 딱 지은 거예요. 이런 가건물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친환경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경기도 점점 이제 친환경 레이스를 이제 끌어들이는데 르망도 2027년부터는 수소차도 같이 이렇게 좀 경기를 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여기에 현대자동차 그룹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페라리로 놓고도 현대차 그거 두탕 뛰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이- 현대차로 막으려. 한국 사람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죠. 한국 자동차 언제 나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연 기반으로 나갈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국제적인 대회 현대차 솔직히 뭐 WRC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 TCR도 성적 좋은데 조금 더 메인 무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F1이나 WEC 포뮬러 이 정도까지는 나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모터스포츠의 여러 가지 정책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양산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 그러면 대구에서 나와요. 네, 일단 르망 24시를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트랙 워크가 있어요. 트랙워크 그 여기를 걸어 도는 건데 잠깐 들어가서 뭐 연석 정도는 만져보죠 뭐. 들어갔을 것 같아. 아니 현대차 얘기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현대차 얘기 빼 그냥. 띠리링. 자, 우리 이제 트랙 워킹을 하러 들어왔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번로 브릿지. 그러니까 여기가 언덕을 올라가다 내리막을 쫙 올라가는 구간이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덧록 글씨밖에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르망 경기 한다고 이 바닥 보니까 좀 페인트 작업을 다 이번에 새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도로가 이게 되게 좋다. 이 서킷이. 아스팔트 색깔이 까만 게 포장도 새로 좀 깐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피트 있는 데서 여기까지 계단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저 시작점, 스타트 지점이랑 고도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랙워킹을 한 바퀴 다 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자전거, 킥보드 다 가능합니다. 무슨 포토 스팟인가 보네. 이번에 트로피인가? 이번에 줄 트로피? 근데 약간 올림픽 성화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프랑스어라서 모르겠어. 올라가다가 스핀을 해가지고 벗어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밟아보네. 타이어 쫑이 지금 나는 이만한 거 구했어. 저는 가늘고 긴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무슨 어떻게 황석인데? 경기 중에 타이어가 거의 적정 온도가 뭐 한 80도 이상, 100도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 대면은 손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무가 녹아서 코너에서 쫙 할 때 이제 저렇게 뭉쳐가지고 저렇게 그래블 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요런 데 가면은 여기가 이제 득득 하는 거잖아. 드드드드드득 할 때. 고속 코너, 이 오르막 코너가 이게 S자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S자가 굴곡이 이게 엄청나요. 아, 여기서는 진짜 딱딱 잘못하면은 그래브 들어가는 거죠. 경사가 꽤 높네요. 아, 이 관중석이 뭔가 재미난 광경을 많이 보는 메인 스탠드보다도 여기가 뷰가 괜찮겠네요. 이게 제대로 미끄러진 거네, 이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다가 쫙 미끄러져서 저로 간 거죠. 올해 예선에서 난 자국입니다. 얘는 그냥 나갔는데 얘는 그냥 브레이크 밟다가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그래브를 저기 그래블에 있네. 그래브를 약간 하고 살아났는데 그래도 그래블 탔네. 그래브 타고 살아남았네 그래도. 트랙워킹을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런 것도. 아니 근데 뭔가 우리는 사실 뭐 일하러 왔으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하는데 다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걸으면서 즐기고 자전거 타면서 즐기고 진짜 모터스포츠가 약간 축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 전에 트랙 워킹을 선수들도 합니다. 이제 약간 이미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번 오던 서킷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포장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F1 선수들도 트랙 워킹을 합니다. 아, 난 이렇게 언덕이 심하고 코너가 이렇게 90도로 확 꺾어지는지 몰랐어. 솔직히 이렇게 약간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이렇게 핸들링으로만 가는 구간 아니에요. 여기 엄청 빠르게 가요. 한 700마력짜리 차는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네.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 곳, 피트에서 이제 있던 차들이 나와서 합류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피트예요. BMW 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람보르기니 팀 있네요. 차 타이어 바꾸거나 뭐 주유하거나 주유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네,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바로 쭉 해서 여기서 쭉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속도 제한이 있긴 한데 여기 안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지금 여기 람보르기니 뭐 이런 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이제 페라리는 지금 저 메인 스탠드 있는데 밑에 쪽부터 페라리가 시작이 됐네요. 저 50번, 51번, 83번 딱 보이네요. 저 페라리 있는 데까지는 일단 가봐야죠. 유력 우승 후보인 50번 차와 51번 페라리 차들이 지금 PT에서 마지막 점검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게 50번 차의 컨트롤 부스고 이게 51번 차의 컨트롤 부스예요.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선수랑 라디오로 통수신을 하면서 지금 뭐 랩타임이 지금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부스예요. 여기 이제 LMP
T2 전기차고요. 요건 LM GT3. 요거는 양산차 베이스고요. 요거는 경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입니다. 경주차가 옵니다. 경주차가. 포르쉐 경주차네. 여기가 이제 체커기 흔드는 여기에서 올해는 축구선수 지단이 내일 여기서 이제 스타트할 때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 쪽에 토요타 GR 레이싱팀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기 롤렉스 있는 저기가 시상대. 여기서 막 샴페인 하고 1, 2, 3등 올라가서 시상식 하는 시상대. 지금 4시인데 24시간 후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보통 3시에 시작하는데 여기서 요거를 하나 찍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가 막히게 4시에 딱 맞네. 네, 인증샷으로. 미디어 오토. 자, 경기가 시작한 지 1시간 23분이 지났습니다. 딱 정확 4시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1시간 정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페라리 팀이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경주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목소리가 안 들려. 와, 이거 오디오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올해 WEC 종합 포인트에서 포르쉐가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등으로 50번 페라리 차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완전히 극초반입니다. 근데 초반에 1등을 하는 거는 지금 24시간 경기에서는 기분 좋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특히나 피트인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뭐 주유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시동을 끄고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좀 뒤진 적이 있어요. 지금이 딱 5% 정도 지난 상황이다. 95%를 더 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비구름도 조금 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비가 오면 변수도 있고 또 하나의 변수가 다른 클래스의 차량과 섞이게 되는데 문제는 LM GT3 클래스에는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한 명씩 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몰라요. 일단은 지금 가장 빠른 클래스인 하이퍼카 클래스에서는 3단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라리와 포르쉐 그리고 캐딜락이 3단 구도. 초반에 저희가 경기 스타트 라인 근처에서 다 직관을 했는데 거기 때보다 지금은 좀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속도를 줄였다가 속도를 빡 내는 구간이라서 배기 사운드가 제일 커요 여기가. 띠리리 지금 경기 시작된 지 6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6시간.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지난 건데. 사실 지금 2강입니다, 2강. 페라리, 포르쉐가 정말 치열하고. 네, 페라리, 포르쉐, 그 밑에가 토요타랑 캐딜락. 지금 6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집중력과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으면은 그냥 차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300km 막 달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망가지면 그냥 리타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리타이어 하는 선수들이 생기고 좀 전에 BMW 경주차가 리타이어 하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줄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페라리, 포르쉐, 토요타 이렇게 1등, 2등, 3등 달리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순위는 과정일 뿐입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50번 하고서는 등이 2개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2등 달리고 있는 차거든요. 2등? 확실해요? 네, 저 번호 앞에 등이 3개가 있는데 1등은 등 하나 들어오고 2등은 등 2개, 그 다음에 3등은 등 3개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1등이든 3등은 야간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관중들도 그걸 볼 수 있게. 근데 저렇게 멈춰 있으면은 지금 등수가 뒤로 밀렸을 거예요. 이 페라리가 작년에도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시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50번이 이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경주차 디자인이 예전에는 이런 르망 경기차 같은 경우는 경기만을 위해서 만드는 차잖아요.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한데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의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브랜드를 나타내 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콧구멍 2개 넣었잖아요. 콧구멍 2개. 크리니글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반면에 조명으로 그 브랜드를 표시하는 푸조 같은 회사. 이렇게 3개. 요번에 알핀의 테일램프를 보잖아요. 알핀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A자로 이제 딱 네. 알핀 엠블럼이 들어가 네, 있어요. 알핀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이 Y자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조명으로 그 브랜드를 표현해 주는 것들도 요즘 르망 경기차의 또 트렌드입니다. 벌써 105바퀴, 105랩을 달렸습니다. 105랩을. 벌써 1400km 달린 거예요. 4분의 1에 1400km. 400바퀴 정도 돌 수 있다는 거죠, 대략. 400바퀴. 변수만 없다면.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카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만약에 새벽에 지금 비 예보가 있거든요. 타이어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바퀴에 뭐 4km, 5km 되는 서킷이 아니기 때문에 바퀴를 이제 교체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레이스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밤을 새기는 좀 힘들잖아요, 선배.
있어야죠. 여기서 밤새 24시간 동안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4시간 후에 장진택 기자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실 겁니다. 나 여기서 잘 테니까 어디서 잘 거야? 저 호텔 가세요. 호텔 가서 잘 거야? 네. 그럼 나도 호텔 가서 잘. 아니. 띠리링. 토요타가 지금 치고 올라왔고 확실히 도요타가 선수 라인업이 좋아. 캐딜락이 지금 1등을 해서 얘네들 지금 막 흥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대로 막 하고 우리 1등이야 막 이럴 거 아니야 지금 미국 회사 중에 GM 캐딜락 통틀어서 이제 포드만 우승을 몇 번 하고 GM 캐딜락은 출전이나 했었나? GM 캐딜락 뭐 이런 애들이? 정식으로 클래스에 들어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나스카에서 뛰는 카마로가 나와서 유럽 애들이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뺑뺑이 도는 카마로 나와가지고 뭐 하겠냐. 근데 그 카마로가 완주를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캐딜락이 우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모터스포츠와 유럽 모터스포츠의 레귤레이션 싸움에서 미국이 이긴다 약간 그런 느낌. 음악 24시 경주를 하는 패턴들을 보면은 보통 1시간에 한 번은 주유를 하러 들어와요. 초반에는 다들 피치를 올리기 때문에 연비들이 안 좋아졌는지 첫 번째 주유를 한 45분, 55분 요 사이에 첫 번째 주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완급 조절을 좀 하는지 1시간 조금 넘게 달리고 또 주유를 하기도 하고서 완전 주유를 하면은 200km 정도 달리는 차이고 타이어는 뭐 거의 4개를 한꺼번에 가는데 타이어 가는 타이밍은 6시 17분에 50번 차가 타이어를 갈았는데 9시에 또 타이어를 또 갈았어요. 9시 17분에. 그러니까 대략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타이어를 가는데 이건 또 이제 비가 오면은 레인 타이어로 바꾸고 뭐 비가 그치면 드라이 타이어로 바뀌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 상황에서 보통은 그냥 한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간 패턴이 보이네요. 뭐 세이프티카 상황도 있고 그래서 페라리 1등. 캐딜락 어디 갔냐? 캐딜락 피트 들어가가지고 지금 10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저 친구들도 지금 피트 들어와야 돼. 이게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WEC 레고레이스에 여러 라운드가 있는데 여러 라운드가 있고 지금 라운드 1위는 포르쉐예요. 근데 여러 라운드 중에서 24시간을 달리는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르망만 유일해요. 물론 전 세계에서 24시간 레고레이스 펼쳐집니다. 니르부르크링 24시간이 있죠. 그거는 WEC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통은 6시간을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도 6시간 레고레이스를 하기도 하고 지금 5시간 남은 거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보통 6시간 레고레이스 하듯이 전략을 짤 것이냐 아니면 24시간 중에 5시간 남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짤 것이냐 조금 더 피트인을 자주 하면서 새 타이어로 빠른 속도를 낼 것이냐 이런 전략들이 이제부터는 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점심 어디서 먹을까? 짜장면 시켜보세요. 짜장면 시켜 먹고 싶다 진짜. 나는 짬짬면 짬뽕 국물만 좀 마시면 비행기에다 고추장을 놔두고 왔어요. 경주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진택 레이싱 팀이야. 나 아반떼 엔 페스티벌 나갈까? CJ 슈퍼레이스 나갈까? 비용 대비 효과를 언제나 따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들고 우승하면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고 이런 거 따지잖아요. 메인터넌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타이어 가격도 중요하고. 저는 팀 장진택 안 들어갈래요. 밥을 안 주고 까사 장진택 가서 줄 거 아니에요. 컵라면이나 주고. 그럼 나는 밥 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그냥 나가 이 새끼야 그냥. 프레스룸이 페라리에 초청된 기자들만 오는 프레스룸이에요. 이렇게 페라리에서 마련해준 프레스룸입니다. 그래서 각 여기마다 이름을 이렇게 와서 적어놨어요. 여기가 김상현, 여기 너 이게 네 자리네. 여기 내 자리네. 분명히 내가 창가 자리를 좋아해서 창가 자리로 해놨을 텐데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이게 장진택처럼 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앉아봤어요. 까사 페라리 가고 싶지 않냐? 띠리링. 저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는 경기라서 그냥 국내 경기 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자료 정리도 하고 있고 지금 피트를 몇 분에 들어가서 몇 분에 나왔는지 몇 초 동안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새벽에는 좀 연비 위주로 달리나 봐요. 새벽에는 주유하러 들어오는 것도 한 2시간 있다 들어오고 막 그래요. 보통은 한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주유라도 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거의 세이프티카였어요. 아 맞아. 진짜 계속 비 오고 그래가지고 세이프티카 한 3시간인가? 네, 세이프티카가 3시간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다 안 들어왔었구나. 막 달리질 않으니까 거의 랩타임이 막 8, 9분 때까지 늘어지니까 도요타가 다시 앞서가네요. 경기 초반에는 그때 도요타는 하위권이었거든요. 10위 안에도 없었는데 토요타는 이제 초반 푸싱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도요타랑 엄청 치열하고 페라리 50번, 51번, 50번이 우승 후보인데 51번은 참고로 아까 도요타랑 접촉이 있었거든요. 5초 페널티를 받은 상황이에요. 51번 차량은 지금 선두
푸조는 이제 7번 차량인데 아 근데 다시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페라리랑 토요타는 진짜 많은 시간과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차 만든 거잖아요. 우승해야죠.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불공평하잖아 안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날로 먹는 건데. 그리고 캐딜락이랑 푸조 뭐 이런 데는 진짜 아니 그래도 캐딜락이 내구레이스에 그렇게 경험이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푸조 람보르기니가 지금 10, 11, 12, 13입니다. 푸조도 우승도 여러 번 했었던 회사인데 푸조는 진짜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푸조는 하이퍼카예요. LMDH가 아니에요. 좀 실험적으로 많이 파워트레인 만지고 한 흔적이 있어서 작년에 푸조는 뒷날개 없었죠. 다운포스 하는 네. 날개도 없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올해도 뭐 그다지 두각을 못 나타냈고 람보르기니는 좀 실망.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좀 모양만 빠졌어요 지금. 저 정도 단련된 상태였으면 사실 람보르기니 정도 브랜드면은 좀 심한 말이지만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사실 포르쉐, 페라리, 모터스포츠 근간을 두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람보르기니는 모터스포츠가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람보르기니는 사실 트랙터가 뿌리죠. 그쵸. 모터스포츠에서 뭔가 막 승부를 막 겨루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람보르기니는. F1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은 있지만 그걸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람보르기니는 사실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스포츠카죠. 가우디가 만들어낸 람보르기니 쿤타치부터 그냥 딱 보면 슈퍼카처럼 생겼잖아요. 그거 외에 사실 모터스포츠로 쌓아올린 근자탑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 나오고 보니까 사실 페라리랑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터스포츠 바닥에서는 이게 잽이 안 되죠. 그렇죠. 모터스포츠에는 아직 갓난아기다. 띠리리 7번 피트 들어갑니다. 7번 피트 지금 아마 주유하고 타이어도 아마 교체할 것 거의 이제 같아요. 마지막 주유일 거예요. 일단 주유를 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거든요. 그리고 F1은 각 타이어마다 두세 명씩 달라붙는데 이거는 앞에 2명, 뒤에 2명 각각 타이어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의 타이어를 한꺼번에 못 바꾸고 하나씩 바꾸느냐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피트 시간이 뭐 F1 같은 경우는 막 3초대 막 이렇게 끝내지만 르망 경기 같은 경우는 30초, 40초 네. 정도가 짧은 거예요. 지금 51번 차 들어왔습니다. 51번 차 들어왔어요. 51번 차가 지금 2위권, 3위권이 유력합니다. 50번 차는 지금 기름이 84% 남아있으면 저걸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피트인을 한번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막판에 풀파워로 막 하다 보면은 지금 84% 남았으면은 기름 넣으러 한번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띠리리 지금 경기 끝나기 20분 전이에요. 20분 전인데 지금 페라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연료가 43% 남았죠. 토요타가 55% 그리고 3등이 59%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20분 동안 연료 43%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풀파워로 달리면은 좀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차랑 32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풀파워로 달리지 않아도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충돌을 하거나 뭐 갑작스러운 변수만 없으면 경기 초반부터 예상했던 대로 50번 경주차가 우승할 것 같고요. 포르쉐가 포디엄 3등이라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3등, 4등이 지금 1초밖에 차이 안 나고 바로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페라리는 더블 포디엄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18분밖에 안 남았어요. 1등은 이제 연료가 지금 25%밖에 안 남았죠. 10분 더 달려야 된다. 무리하게 막 풀파워를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뭐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간당간당한 수치긴 합니다. 근데 27초나 앞서 있기 때문에 슬슬 달리잖아 지금 기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2등 토요타 차는 지금 막 풀파워로 달리고 있어요. 혹시나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풀파워로 달리고 있고 근데 8%밖에 안 남아서 기름등 들어오긴 했겠네 지금. 근데 지금 파이널 랩이기 때문에 8% 연료 가지고 한 바퀴만 슬슬 돌면 됩니다. 연료 5% 남았어. 딱 들어오면서 연료 끊길 것 같은데. 자, 결과적으로 311바퀴를 돌았습니다. 페라리 50번 경주차가 1등을 했고요. 14초 뒤진 토요타가 2등, 그 다음에 22초 뒤진 페라리 3등, 그 다음에 1초 뒤에 들어온 포르쉐 4등입니다. 다 울어요. 보는 사람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스포츠가 이런 겁니다. 스포츠가 이렇게 르망 24시 2024 르망 24시가 끝났습니다. 토요타는 2등을 했고요. 토요타가 한동안은 진짜 혼자 출전해가지고 거의 꿀 빨던 시절이 있었는데 페라리 들어오니까 우승 자리를 계속 내주고 있네요.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렇게 두 회사나 나왔는데 둘 다 포디움을 못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이 심기일전 해야 됩니다. 경기에서도 지금 큰 두각을
성과를 못 나타내고 있고 차도 보면 요즘에 조금씩 아쉬운데 좀 더 힘내야 됩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힘내야 되고 페라리는 역시 페라리 했다. 그리고 토요타 동무대 확실히 끝났다. 이렇게 경기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승 경주차를 맞이하러 나머지 2명의 드라이버가 뛰어나가고 있어요. 아 감동의 순간이에요. 아우 자꾸 울컥울컥하네. 하여튼 이번 출장의 결론은 장진택을 출장 데리고 오면은 그 회사는 반드시 우승을 한다. 2017년도에도 포르쉐가 우승했고 2024년에도 페라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내년에 르망 우승하고 싶은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저를 아이고 개소리다 이거 개소리. 내가 얘기를 하고도 오글거려서